안녕하십니까. 지구정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2월 25일입니다. 지금은 장중 2월 25일 금요일날 12시 33분 제가 장중에 여러분과 이 내용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금융주 밀리고 카카오가 붙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하나씩 보도록 하죠. 금융시장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밤새 미국 증시에서 상당히 익사이팅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뭐 다우에서는 그런 게 많이 포착이 안 됐어요. 뭐 한때 마이너스 2.6% 하락했다가 플러스 0.3 정도 마감을 했으니까 뭐 다우는 그렇게 액티브했다 보지 못하겠는데 다우 지수보다 조금 액티브했던 게 상승률 액티브했단 말이 이제 힘이 좋았던 걸 말하죠. 이게 안 되나? 그건 바로 나스닥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장중 마이너스 한 3.4에서 플러스 3.4니까 얼마나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화답했는지.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눈에 보이는 몇 가지를 또 시그널을 잡아도 좀 좋습니다. 시황이 복잡할 때는 오히려 시장이 그 답을 해주는데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스닥이 13,000선을 다시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13,000선이란 자리는 약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지난해 2021년도 연 시초가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21년 연 출발점 자리를 회복을 한 겁니다. 회복을 했단 말은 어떻게 보면 물론 기술적 반등이 숏바운드를 하더라도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쨌든 우크라이나 이슈에서 한때 100달러까지 갔던 국제 유가가 톡 떨어진 거 상당히 우리가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때로는 기술적 분석을 가미해서 장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슈팅이 났다가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만큼 어느 정도 변동성이 컸었다는 거죠. 최근에 약간 안정적인 흐름,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부분은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원자재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오늘의 제목을 제가 왜 그렇게 적었을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굳이 오늘은 금융주 밀리고 카카오가 붙는다 이렇게 적었냐면 실제적으로 아까 조금 봤던 다우지수의 상승폭은 0.3 나스닥의 상승폭은 3.3 10배 이상 증가했죠. 물론 나스닥이 좀 변동성이 큰 것도 있고 다우가 30개 종목이니까 변동이 작은 것도 있는데 다우존스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현지를 보면 여기는 이런 엑슨모빌 같은 정유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안 나오네요. 네, 엑슨모빌 같은 정유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금융주들이 좀 많아요. JP모건 체이스라든지 그러니까 금융주들의 회복이 같이 빠졌는데 금융주의 회복이 낮습니다. 같이 빠졌는데 금융주의 약폭이 약하고 반대로 나스닥에는 아시겠지만 기술주가 많아요. 애플도 있고 테슬라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기술주의 가장 큰 종목이죠. 타이틀의 핵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증시에서도 봤더니 이게 좀 비슷하게 움직여요. 한국 증시에서 한번 보면 지금 뭐 나머지 뭐 네이버 이런 거 자 3%도 움직여주죠. 또 카카오도 움직여주죠. 대표적으로 성장주들입니다. 배터리도 조금 붙이는 곳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KB금융이 무려 4%가 빠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자 신한지주도 한 3%가 빠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당장 3월달에 금리가 있는데 말이죠. 자 어떤 현상을 보냐면 오히려 3월달 가장 큰 이벤트가 금리 이벤트입니다. 그쵸? 금리 이벤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예의주시하는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위메이드입니까? 갑자기 왜 나오냐? 금리 이벤트인데 어제 한국은행도 금리를 동계를 하긴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국고채 3년물 금리 흐름을 좀 보고 계십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안 보여? 잠깐만 봐봐. 봐봐. 약간 꺾이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꺾였잖아. 2.3에서 2.2로. 이 무슨 소리지?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이슈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50bp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내려놨다 볼 수 있습니다. 금융주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주 투자할 거면 앞으로 계속 금리는 오를 건데 굳이 봄에 미리 복합적으로 붙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KB금융 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KB금융 주주분 입장에서 이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금융주가 밀렸단 말은 시장에 금리 인상 부담감을 내려준다는 거고, 시장에 금리 인상 부담감을 내려주게 되면 대표적으로 컨텐츠 관련주나 성장주들이 간다는 겁니다. 그럼 컨텐츠 관련주나 성장주에서 가장 의미 있는 기업이 바로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에요. 플랫폼 기업들. 사실 플랫폼 기업들은 한편으로 놓고 보면 카카오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한편으로 놓고 보면 금리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플랫폼 기업이 금리 이슈나 긴축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1월달에 민감하게 반응했잖아요. 긴축에 따른 고밸류 영향 때문입니다. 고밸류. 그러니까 고밸류라는 이름 때문에 어떻게 되게 되면 우후죽순 제약 바이오도 빠지고 다 빠지는데, 사실 플랫폼 업체는 원래 고밸류인 거고 바이오도 같은 고밸류예요. 근데 두 개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바이오는 돈이 왕창 들어가 임상할 때. 그러니까 정말 돈이 없으면 임상을 못하는 정도 돼. 임상 우리 지하철에서 본 거 꼭 환자들도 모집해야 되고, 맞죠? 근데 플랫폼들은 금리가 많다고 해서 굳이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신사업을 넓히고 옛날에 쿠팡이 커져가는 것처럼 초반에 규모의 경제를 노릴 땐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근데 카카오는 지금, 네이버는 지금 그렇게 무리해서 신사업에다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어느 정도 플랫폼을 갖췄죠. 그러니까 오히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업체들이, 그러니까 KB금융이 하락해서 우리는 플랫폼 업체 오히려 거꾸로 이 성장주의 반등세가 좀 나오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예를 들어서 요즘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비철금속 가격이 올랐으니까 우리 스테인리스 강간 회사들, 뭐 세아지주라든지 아니면 휴스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하시면 시장에서 대체되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아무래도 러시아 이슈 때문에 무거울 수 있는 자동차는 안타깝지만은 지금 차량용 공급도 어렵고 하니까 좀 내려놓고, 반도체 장비도 내려놓고, 오늘 원익 IPS 같은 기업들도 보면 앞으로 지금 과연 삼성과 하이닉스가 언제 어떻게 설비 투자할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가 없잖아요.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공격적인 설비 투자 이야기가 나와야 때 해야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뭐 미국 테네시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이슈 때문에, 아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슈 때문에 지금 금융 제재가 일정 부분 완화된다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생각보다 제재가 작다고 해서 정시가 일시적으로 반등을 강하게 해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는 지금 시우증에서 오늘 정시를 놓고 뭐 아직 여기서 끝났다 말하기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 정치적 뉴스가 어떻게 풀지 모르니까. 하지만 시장이 보여준 힘은 확연하게 코스닥 개별주 쪽으로 힘이 좋다는 겁니다. 코스닥이 대표적으로 성장주가 많고 코스피가 가치주 무거운 게 많습니다. 무거운 거 우리가 말한 음식료 업종도 되게 무겁죠. 농심 이런 종목들. 근데 음식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조금 왜 못 가느냐? 똑같은 거야. 두 가지가 있는데,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이벤트 소멸입니다. 어쨌든 소주가 몰려버렸으니까 올릴 것 같아서 땡겼었는데 실제 올리면 재료 확인이 되는 거고, 농심 같은 기업들은 당장 28일부터 스낵 가격을 7%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인상하면 뭐 어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밀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면 원가가 올라갑니다. 밀가루 가격이 1,000원에서 1,500원 올라가는데 갑자기 라면 가격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전 그렇게 보입니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좀 매력이 없고, 그럼 리오프닝으로 보게 되면 시장은 지금 확연하게 오일 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왜? 옷 회사들은 힐러홀딩스인데 옷 같은 경우는 대부분 뚜껑 열어보면 지난해 실적이 다 잘 나왔어. 옷 장사 기업 중에서 지난해 2021년도 기준으로 2020년도보다 실적이 나빠진 게 거의 없어요. 혹시나 의류 회사인데 2020년 대비해서 2021년도의 실적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그는 삽질한 겁니다. 조그마한 회사 신성통상까지도, 신성통상이 작은 회사는 아니죠. 조그마한 회사까지도 실제적으로 실적을 열어보면 2020년 대비해서 대부분이 실적이 증가를 했습니다. 요건 지금 집계가 안 됐지만은
400억 벌다가 정가를 대부분 가요. 그럼 리오프닝 중에서도 지금 우리 정에서 볼 거는 이제 한 바퀴 순환이 뒀던 음식료나 항공은 조금 기다리고, 그리고 의류 쪽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바라볼 때는 더 네이처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JS 코퍼레이션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아마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는 조금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계속적으로 러시아 이슈가 주목된다 그러면은 전 LIG, 넥스원 이런 기업들 계속 보셔야 됩니다. 아니 볼 것도 없고 그냥 담아야 되는 거. 방산 쪽은 그렇죠. 이게 방산이라는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차피 LIG, 넥스원이 한번 쏘아 올릴 때는 힘은 계속 가는 거죠. 자, 오늘 지우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장 이야기보다는 많은 섹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방산주 중에 LIG, 넥스원입니다. 굳이 하나 디펜스는 건드리, 저는 그렇게 종목마다 이제 원 피어 종목을 뽑는데 기왕이면은 여러분들이 탑 종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전도 마찬가지. 원전 좋아하시잖아. 그럼 한전기술 같은 종목은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약간 내가 천천히 하는 투자한테 맞는 거고, 원전도 가다 보면 지난번 이렇게 지난해 하반기처럼 이런 시세 주는 경우는 잘 많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무거운 애들은 정말 무겁게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겁게 끌고 가는 종목들은 한전기술 같은 종목을 보는 거고, 약간 내가 매매용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일진파워나 에너토크 같은 종목을 가지고 단타용 매매를 하는 거고, 풍력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오랜만에 에너지가 움직여주면 기와이면은 진짜로 가지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풍력 중에서 진짜는 CS 윈드하고 삼강 MNT야. 근데 CS 베어링은 상한가인데요? 똑같아. 그냥 매매용의 변동성이 좀 클 때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주가가 되돌릴 때는 다른 애들은 많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니선이나 동구SNC는 또 매매용으로 짧게 보는 거고, 내가 좀 큰 구찌를 가지고 끌고 갈 때는 탑10 종목을 매매하는 거고, 탑티어 종목.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매매 기술과 시장을 보는 기술이에요. 그럼 지금 시장은 이미 어떤 축으로 갑니까? 지금 지수가 오늘 지우증에서 크게 그래도 어제 공포를 해도 있는데, 이 작은 지수의 변화에도 철저하게 코스피 쪽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방산. 화학 철강 같은 경우는 잘 안 붙을 거야. 철강 중에서도 보게 되면 딱 조금 더 단가가 높은 이게 스테인리스 강판 이런 쪽으로 가죠. 자, 자원 유가가 어쨌든 간에 9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90달러에서 왔다 갔다 변동성에서 90달러까지 쳤다가 어디 갔니? 여기 있죠. 90달러까지 쳤다가 큰 변동성이 나와서 오히려 여기에서 두 가지 우리는 캐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유가의 변동성이 이 정도 됐으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짧은 매매에서는 코스닥 성장주가 매매한 거고, 다 또 두 번째 하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여기서 추세적으로 우상향한 걸 포인트하고, 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슈가 밤새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시장보다 그렇게 액티브하지 않았던 기제 때문에 기술주가 성장을 했지만은 추가적인 제재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추가적인 제재 이면에는 에너지 쪽 자원을 막을 확률이 높다면 어쨌든 자원 개발주들,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보다도 자원 개발 쪽으로 보게 되면 대형주 쪽에서는 가스전을 개발하는 LX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을 내가 묵직하게 보시는 분들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똑같아. 그러니까 큰 축을 이렇게 가져가고 중간중간에 매매. 큰 축은 지금 어떻게 보면 뭔 축입니까? 큰 축은 지금 3월로 가는 이장이 있어. 큰 축은 두 가지. 이름 뭐냐 하면은 원자재 인플레이션. 이건 진행형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관련주를 봐야 되는 거죠? 뭐 인프라도 보는 거고, 자원 개발도 보는 거고, 그 장중에 그 무슨 기름 나를 유통하는 회사들 단타는 건 단타용인 거고, 중앙에너비스는 단타용이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아까 금융주의 어떤 약세에서 우리 어떤 힌트를 얻었죠? 미국의 금리 인상에 시장이 적응을 한다. 요 내용에 시장이 적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론자 관점에서 미국 금리 올리라고.
올리기 전이 두려운 거고 50bp 지금 올리든 말든 이제 미국 올리라고. 그러면 이미 적응을 한 거야. 적응한 게 벌써 어느 정도입니까? 뭐 어느 정도야. 어떻게 보게 되면 짧게 보게 되면 거의 1월달에 빠진 10%인데 정확하게는 작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작년 1년 이상 우리나라 증시가. 왜? 작년도 상반기 강세가 딱 가치주 철강주 강세였거든.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지난해 하반기에 메타버스 게임이라는 애들이 한번 오버슈팅을 맨날했지만은 그럼 짧게 보게 되면 1월달에 얼마가 빠졌어? 20%. 1월달에 코스닥이 왜 20% 빠졌어? 똑같은 거. 금리 때문에 빠진 거죠. 이제 그 날이 당장 3월 16일에 예정되어 있잖아요. 자, 오늘의 어디 갔어요? 오늘의 지금 우리 정신은 금융주 밀리고 카카오가 붙는다. 요 큰 축을 잘 생각하신다면 아마 오늘이 제가 생각할 때 2월 때 마지막 지우정이 될 것 같은데 3월은 확연하게 두 달은 밀렸잖아요. 확연하게 좋은 한 달이 할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친구에게 추천하기.